수도꼭지 틀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5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. 첫 번째, 솔직하게 쓸 것. 솔직하게 쓸 것.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 감정을 서술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되게 똑똑한 사람인 척 쓴다. 중립적인 척 막 쓴다. 그때 나도 이런 게 잘못했다. 이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쓴다. 또는 내가 이 수도꼭지 틀기를 다른 친구한테 보여주거나 어딘가에 올릴 작정으로 의식해서 쓴다. 이런 문제가 생겨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수도꼭지 틀기는 절대로 공유하지 마세요.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이걸 나 혼자만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솔직해지니까. 내가 가장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가장 이기적이어지고 가장 나쁜 마음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나한테 일종의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. 내가 지금부터 너가 토하는 거 아무한테도 공개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껏 너가 느끼는 걸 표현해봐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때부터 안심을 하기 시작해요. 내 마음이. 천천히 하나씩 꺼내보는 거죠. 남들한테 부끄러워서 못 보여준 그런 감정들을 하나씩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게 혼자서도 사실 힘들어요.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. 그래서 일단은 어디에도 안 올리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남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도 창피한데 나 자신 앞에서 나 자신한테서도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남들한테 공개하겠다고 그대로 올리겠다고 친구한테 검사 맡을 거라고 나중에 내가 이거 다시 읽어볼 거라고 생각하면 과연 그렇게 쓸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 자신도 수도꼭지 글 한동안은 보지 마세요.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때 그 모습도 귀엽게 볼 수 있겠다. 그러면 보시든가. 근데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요? 수도꼭지 볼 시간에 쓰는 게 낫지 않나? 하나라도 더 쓰는 게. 수도꼭지 틀 때 일부러 더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시작하세요.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성격 더럽고 성격 파탄자고 이기적이고 착한 척 하지만 사실 누구보다 악랄한 인간임을 인정합니다. 이러고 시작하세요. 그러면 의외로 자기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고 고정되든 아니든 자기가 나쁜 말을 하든 안 하든 신경을 안 쓰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오히려 해방감을 느낄 거야. 와 씨 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네? 내가 이런 말도 할 수 있다고? 너무 자유롭다. 밖에 나가서 이런 말하면 돌 맞는데 이러면서 솔직히 친구들 가장 친한 친구들한테도 완벽하게 다 못 털어놓잖아요. 체면도 있고 내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누구보다 솔직해질 수 있고 그런 뭔가 발가벗겨져서 자기 혼자 막 초원에서 뛰어다니는 그런 느낌의 해방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? 그런 해방감을 이 수도꼭지 틀기를 하면서 느끼세요.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는 그대로의 내 감정을 인정한 상태에서 누구도 날 판단하지 않고 나조차도 날 판단하지 않고 날 제한하지 않는 그 자유로운 상황을 느껴보세요. 그래서 마음껏 여기서 내 감정을 존중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질투를 막 쏟으세요. 그거 자체가 엄청난 해방감이에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솔직하게 쓸 것. 두 번째는 억지로 이해금지, 용서금지, 사랑금지. 억지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말라는 소리예요. 감정을 따라가야 돼요. 내 심장을 따라가야 돼요. 근데 자꾸만 이렇게 판도라님이 여기서 사랑으로 넘어가야 된댔어.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다독여줘야 된댔어. 내가 이해를 해야 된댔어. 상대방을. 그거는 자연스럽게 뒤에 가서 단계적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뒤에 있는 단계예요. 이 단계는 여러분들이 의도로 1단계 했으니까 2단계, 2단계 했으니까 3단계 넘어가자. 이게 아니라요. 스스로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 그 단계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제가 30분 정도 수도꼭지 틀었는데요. 감정을 비워내고 있는데요. 도무지 이 진정이 되지 않아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단계가 오지 않아요. 판도라님 어떡해요? 그러면은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. 계속해서 토하세요. 계속해서 어디가 어떻게 불편했는지 적으세요. 근데 제가 시간도 없고 체력도 없는데요. 일단 스탑하세요. 그 상태에서 창문 환기시키고 에너지 공기 환기시키고 비치유 명상에서 일단 중간에서 살짝 이렇게 반창고 붙여놓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어서 하세요.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억지로 나 지금 시간도 없는데 또는 지금 수도꼭지 빨리빨리 끝내고 싶은데 다음 단계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다 수업에서 알려주셨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자 하면서 그때부터 자기 내면아이랑 싸우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.
너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또 강요하고. 아니, 여러분들 감정을 존중해주세요. 여러분들의 마음을 존중해주세요. 그래서 세 번째 규칙, 하지 말아야 될 거, 똑똑한 척, 지혜로운 척 하지 말기. 내 마음을 따라주기.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따라주기. 이게 세 번째 주의사항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아무리 선행학습하고 배웠다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이 동의하지 않으면 억지로 지혜롭게 행동하라고, 어른스럽게 행동하라고, 중립적으로 생각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. 마음껏 내 안에 있는 5살짜리 아이가 떼쓰고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할 수 있게 잠깐 주도권을 주세요. 밖에서 못 그러니까 나만의 이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마음껏 지금까지 참아왔던 거 터뜨릴 수 있게 하세요. 그러면 어느 순간 제풀에 지치게 될 때가 와요. 그럼 그때 차분하게 이러지 않았을까?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? 우리가 화를 내는 게 소용이 있을까? 살짝 던져볼 수는 있는데, 화가 난 상태한테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다그치는 거는 아무리 자기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반발심만 불러일으켜요. 정화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. 내가 나한테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어요. 그럼 정화가 전혀 진행이 안 됩니다. 마음에 있는 걸 비워내는 거지, 이성적으로 이렇게 해서 딱딱딱딱 명령 내리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도꼭지 트는 거예요. 결심한다고 되는 거였으면 애초에 긍정적인 생각 100번 만번 했을 때 여러분들 긍정적인 존재로 탄생해야 돼요. 근데 그랬어요? 안 그랬어요? 내 머리랑 감정은 따로 놀아요. 그걸 아셔야 돼요. 내 머리랑 감정이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정한테 이성적으로 행동할 걸 강요하지 마세요. 심장은 원래 심장이 방식대로 움직이고 있고 이성은 원래 이성이 방식대로 움직이고 있고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감정이 지금 너무 아파서 지금 얘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. 그럼 얘 말을 듣게 하라고 다그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치유를 해서 내 마음이 진정이 되면 얘도 얘 말을 듣는다고. 그래서 얘네 둘이 쿵짝쿵짝 잘 이인삼각을 하게 해야지 우리의 삶이 원활하게 흘러가요. 너무 감정적이어서도 안 되고 너무 이성으로만 치우쳐져도 안 돼요. 우리는 심장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, 여기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이거랑 이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다고. 근데 자꾸 정화를 할 때 얘로 하시고 얘 이 뜻을 얘한테 강요하시면 안 된다고요. 거부감만 생기고 진전이 없다고요. 아시겠죠? 네 번째 규칙, 주의사항, 타인보다 내 감정을 더 우선시할 것. 타인의 상황과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건 내 감정이 비워지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. 내 감정을 먼저 존중해주지 않으면 타인의 입장에서 자꾸만 나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요하게 돼요. 너가 이해를 했어야지. 너가 서운해하면 안 되지. 이러면 문제는 지금 아까 말했죠. 이성적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건 나중에 하는 단계고, 지금은 자기가 속상한 마음, 힘든 마음, 화난 마음을 풀어줘야 돼.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풀어주고 이렇게 비워내야 되는 과정에서 자꾸만 인정을 안 해주고 너 이랬으면 안 됐어, 저랬으면 안 됐어 라고 부정을 하고 이렇게 억압을 하면 감정이 토해내지지가 않아요. 감정을 인정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.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설령 내가 약간 이기적으로 느껴질지라도 수도꼭지에서 가장 어린아이처럼 가장 이기적인 사람으로 가장 성격 파탄자인 것처럼 가장 승질 더러운 사람인 것처럼 쓰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. 자기의 감정을 먼저 존중을 해주고 그 감정을 먼저 비워내야 타인의 상황이 눈에 들어오고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순서가 뒤바뀌면 정화가 안 됩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이 수도꼭지 트는 공간에서 이기적으로 군다고 해서 타인한테 지금 달려가서 막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. 막 카톡으로 막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.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.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지금 내가 여기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. 원래 있었던 감정을 인정해서 토하는 거지, 내가 원래는 착한데 수도꼭지 틀다가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니니까 내가 너무 나쁜 사람처럼 굴어서 두렵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. 여러분은 원래 그렇게 치면 원래 나빴어요. 원래 그 감정을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. 가지고 있지 않은 감정을 답답하게 느껴서 토할 일이 없어. 원래 나빴던 사람이 자기 나빴다는 걸 인정을 못해서 정화를 못하는 건 웃기는 일이야. 그쵸? 그래서 착한 척하면 안 된다. 지혜로운 척도 하면 안 된다. 다른 사람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일단 나를 먼저 이해하고 나를 먼저 존중한 다음에
내 상태가 괜찮아지면 타인의 상황을 그때 가서 이해해 볼 것.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을 최우선으로 할 것. 세상에서 가장 먼저 내 편이 되어줄 것. 이게 이제 주의사항 중에 또 하나고요. 5번째 주의사항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 이제 좀 편안해진 것 같은데요, 판도라님. 근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습니다. 그리고 내가 일순간 감정을 토해냈을 때는 편안해졌기 때문에 잘 됐나 보다라고 착각을 하는데, 내가 스스로 이 상황이 왜 일어났고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 과정이 결론이 나지 않으면 아직 이 이야기는 안 끝난 거예요. 다음에 또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. 내 안에 어떤 결핍이 이 상황을 끌어당겼는지를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을 비워내고 해소하지 않으면 이 수도꼭지 틀기는 다음에 또 다시 반복될 거라는 거. 그래서 이런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. 왜 불쾌했니? 왜 기분이 안 좋았니? 마치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했니? 왜 그 말이 유독 기분이 나빴니? 왜 상대방은 그렇게 행동했을까?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? 내 안에 공명하는 결핍된 포인트는 뭘까? 결핍된 그 감정적인 원인은 뭘까?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치유하고 변화시켜야 할까? 내 안에 교정되어야 되는 낡은 고정관념은 뭘까? 자꾸 이렇게 교정을 하면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죠. 이 상황이 일어난 이유는 내가 내 안에 이런 결핍을 품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그걸 자극했을 뿐이고, 그래서 내가 발끈했었던 것이다. 근데 나는 이런 나의 결핍을 인정해주고 마주해주고 비워내는 방식으로 돌아보았고 원인을 해결했고, 만약에 앞으로 설령 이런 상황이 또 일어난다면 난 이렇게 대처할 것이다. 이렇게까지 되면 그건 베스트예요.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처음 수도꼭지 트시는 분들이 제가 너무 완벽하게 못해서 다음 숙제 못 넘어가겠어요 라고 하시는데, 그럴 필요가 없어요.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서 제가 그 카페에서 내드리는 숙제 있죠. 그 항목만 그대로 실행을 하시면 조금 부족해도 넘어가셔야 돼요. 자꾸 그래서 이게 연습이 매일 돼 있고, 그리고 뒤에 있는 더 이제 많은 지혜와 지식들을 콘텐츠로서 이제 읽어보시고 흡수하셔야지 그게 이제 점차 나아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게 못할 것 같아요 해서 못 넘어가면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요. 더 많이 더 높은 등급의 글을 지혜를 봐야지 밟고 올라가는 단계도 있어요. 자기가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마지막 주의사항은 뭐냐면요,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 것. 감정을 완벽하게 비워낸다는 건 사실 없어요. 정화를 완벽하게 할 수는 있지. 정화를 완벽하게 한다는 건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통찰을 했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거고, 그 감정은요 남아있어요. 왜냐하면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자기한테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네가 가고 있어, 또는 네가 이런 트라우마를 해결하지 않았어 라는 신호로 나한테 자극을 줄 수도 있는 건데, 그게 감정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. 사라질 수는 없단 말이야. 내가 그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익히는 거지 죄책감을 내 심장에서 소멸시킬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는 감정을, 부모에 대한 죄책감을 내가 만약에 정화를 했어. 그러면 이 부모님한테 이런 상황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걸 정화를 한 거지, 애초에 죄책감이라는 감정 자체가 소멸이 될 수는 없다고요.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예요. 여러분들은 근데 마치 정화를 내가 감정을 못 느끼는 안드로이드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로 정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. 나한테 감정을 씨말리게 해버리겠다, 아예 내가 감정을 못 느낄 때까지 깨끗하게 비우겠다 착각하시는데, 감정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. 여러분들이 열심히 열정페이로 자기 꿈을 향해 달려가잖아요.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는데. 근데 그거를 감정이 없으면, 내가 그렇게 열정이 없으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한테 득이 안 되는데 과연 그 과정을 견딜 수 있을까? 시작할 수 있을까? 감정이 필요해요. 내가 이런 꿈을 이루면 이렇게 살게 되겠지라는 희망, 열정, 꿈,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살다 보면은 내 인생이 엉망이 될 거 하면서 불안, 이런 식으로 감정이 날 자꾸 자극해주고
내가 움직일 수 있게 나를 이렇게 동기부여해주고 뒤에서 떠밀어주고 이런다고요. 근데 감정을 씨를 말리게 하려고 완벽하게 정화하려고 하면 그것도 문제예요. 내가 내 삶에서 너무 태연하게 굴고 있고 지금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어서 계속 불안을 정화한다고 될까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화를 할 때 두 가지의 감정들이 있는데, 하나는 감정 잔여물. 그 일이 이미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내가 계속해서 그 감정을 머금고 있는 거, 이건 1차적으로 비워줘야 돼요. 두 번째는 내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내 본능이 계속해서 직감적으로 주는 신호, 그거는 정화를 해봤자 또 올라와요. 그거는 나한테 있어서 신호등이니까,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나한테 알려주는 신호등인데, 그게 없어지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. 없어지지도 않고요. 근데 여러분들은 바깥에서 액션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를 자꾸 정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데, 그럼 뭐 집에서 자기가 열심히 정화만 하고 또 마음만 이렇게 수련을 하면은 밖에서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되고 내 꿈을 다 이루고 사람들이 다 날 알고 있고 날 좋아하고, 이게 말이 돼요? 이런 마법이? 이 사회에서 우리는 마음도 수련하고 외부에서도 어떤 액션을 취해서 이게 밸런스가 같이 가야 돼요. 내 뇌와 내 이성과 내 마음이, 감성이 같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내 액션과 내 내면 세계가 같이 가야 된다고. 내 안에서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는 게 나한테 맞을까?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?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? 이런 걸 탐구해서 내가 내 삶의 지도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이런 방법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계획을 짜는 게 내가 내면에서 결정할 일이라면, 외부에서 내가 열심히 시도하고 부딪히고 도전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다시 시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어딘가에 가보고 이런 과정들을 해줘야 되는데, 같이 안 움직이면 해결이 안 돼요. 그럼 내 삶이 잘못 흘러가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불행한 느낌이 든다고, 감정은 계속 나온다고요. 근데 그걸 없애려고 완벽하게 정화하려고 한다. 그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. 감정을 없애려고 정화하는 게 아닙니다. 감정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을 때 장애물이 되지 않게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, 감정을 여러분들 삶에서 거세하려고 이 방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. 거꾸로 가고 있어요.